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유희 2부 순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 한 다음에 사실 댓글 창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2부까지 오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답변 드리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깊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용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같이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온에서 댓글 달아주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밑에 보는 게 대본이 아니라 질문을 보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경제에 있어 가지고 자본주의가 서로 이제 지금까지 펼쳐오는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모순되는 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경제에서 말씀드렸을 때 선순환 구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은 이 소비를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소비를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수요를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고용을 늘려요. 고용을 늘리면은 고용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따라 가지고 소비도 늘어난다라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요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익이 증가하면은 사실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이 가운데 깔고 있는 얘기가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공장이 만약에 기계가 5개가 돌아간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보통은 이제 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 순간에는 4개만 돌리는 겁니다. 4개를 일꾼을 고용해서 돌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부터는 생산을 늘려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이 과정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 들어가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아니냐라고서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표현하기를 이걸 모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는 예측의 실패, 아니면 모형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상담사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대부분의 그런 경제라는 과목이 있는 시험을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파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에 파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뭐 경영학과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과 그런 사이클하고도 동일한 얘기인데 모든 경제나 아니면은 기업들은 사이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가져가는 사이클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생산을 늘리고 기업 이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까지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이 파동을 기업의 생산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파동을 사람들의 수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로 잘 안 보이면은 수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은 구간, 그 다음에 생산이 더 많은 과잉 생산이 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기업의 주가나 이익이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 정점에 달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경제로 설명했을 때의 수요와 공급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거지 이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과거에 그러니까 1980년에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해 가지고 생산이 늘어났어요.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요도 좋고 생산도 좋고 가격은 싸고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5년 정도 2010년 이후부터는 생산 과잉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중국이 만들어내는 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제는 목구멍에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의 주가가 2010년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논리로 반도체들 많이들 이제 보시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반도체 시장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16년, 17년, 18년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주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초,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해봤더니 지금은 공급이 더 많은 사이클인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공급이 더 많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생각하게 된 이후에 또 최근에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요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수요는 이거였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수요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IoT와 관련된 산업 부분을 고려를 크게 안 했었는데 얘네들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수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경제 주체들의 예측 실패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실패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엔 많이 아시잖아요. 경제학을 듣다 보시면은 모든 거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가정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는 거 합리적이라는 판단 자체도 잘 안 되게 되거든요. 합리적이라는 판단, 여러 가지 것들이 모순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괴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닌 이유가 공산주의도 경제 이론을 쓴다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도 가정을 해야 되고 단순화시켜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용을 한다. 고용을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산력을 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근데 공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가 5대가 있는데 공장에는 일꾼은 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눈치 보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효용성이라는 게 떨어져 버리게 됐고 그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경제 이론이 가지는 한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 이론이 가지는 한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서는 투자를 해서 요거를 뚫어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경제학자들도 이거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수요가 언제 늘어나는 게 멈출 수 있다라는 거에 연도별로 예측이 안 돼요. 더군다나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뭐 어쨌든 자산 투자라는 것 자체는 보통 경제학이랑은 다르게 장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개월 만약에 6개월 내가 지금 사가지고 6개월 동안 수요가 늘지 줄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장기 그림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림을 버틸 수 있다라고 나는 그림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그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돈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서 투자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계속해서 버텨도 버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단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돈을 벌게 됐으니까 가치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그러니까 사이클 투자를만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경제라는 게 수요하고 공급 이론에 의해 가지고 왜 수요가 꽉 차고 공급이 늘어나고 기업 이익이 왜 좋다고 그랬다가 안 좋아졌다 하면서 변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였고요. 여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